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수세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파에서 말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 거야? 아침상을 치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화를 내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넘기자니 또 속에 쌓입니다. 밥을 차려주면 반찬이 짜다고 합니다. 외출하려 하면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닳습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나는 누운 채로 낮에 못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또 내가 참았지? 몸은 침대에 있는데 마음은 거실에서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남편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끌려가는 순간 내가 먼저 알아채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이 잠시라도 조용했습니다.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친구와 편하게 통화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아침부터 거실에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말합니다. 먹을 게 없네. 텔레비전 채널을 몇 번씩 바꿉니다. 외출하려고 옷을 갈아입으면 또 묻습니다. 어디를 또 나가? 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반복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못돼졌지? 나이 들면서 속이 좁아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편의 말이 이렇게까지 크게 들리는 이유는 남편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점심 반찬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다른 장면들이 함께 올라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밤새 업고 있었는데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했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장바구니를 들었다 놨다 하던 날에도 남편은 내 속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집이 시끄러워질까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장면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리모컨 소리 하나에도 속에서 오래된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평생 누구 밥을 차리며 살았나? 여기서 아프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남편이 사과해도 그 마음은 내일 또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싸우는 것은 된장찌개 간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이겨야 그 서러움이 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도 잠들기 전 마음속 대화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때 그 말도 했어야 했는데 왜 또 내가 참았지? 그러니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남편과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서 밤까지 이어지는 그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은퇴 뒤에는 부부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너무 가까워집니다. 예전에는 일터와 집안일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작은 습관도 크게 보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기침 소리, 양말을 벗어놓는 자리,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간격이 사라졌는데 생활 방식은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 말을 다 받아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말에 내 기운을 다 쓰지는 말자는 겁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예전이라면 바로 말이 길어졌을 겁니다. 내가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난다고 그래? 당신은 평생 내 사정을 물어본 적도 없잖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사라지고 30년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둘 다 지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친구와 차 한잔하고 왔어요. 걱정됐나 보네요. 그리고 가방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상대가 다시 묻더라도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금 쉬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거지를 거칠게 합니다. 남편은 왜 화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침묵도 싸움이 됩니다. 이럴 때는 짧고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드세요. 저는 오늘 오후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감정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일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삼시세끼 부담에 대해서도 한 번은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참다가 한꺼번에 터지기 전에 몸과 마음이 괜찮은 시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침은 같이 먹읍시다. 점심은 각자 간단히 먹읍시다. 저녁은 가끔 밖에서 해결하거나 간단하게 합시다. 이것은 남편을 굶기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이유를 묻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갈 때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다녀오겠다고만 하면 안 될까요? 감정이 아니라 요청이 됩니다.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에는 말보다 몸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물을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어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집 앞을 10분 걸어 보십시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를 시간이 생깁니다. 지금 말할지 조금 뒤에 말할지 아예 흘려보낼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찬이 싱겁다는 투정, 채널을 왜 바꿨냐는 불평, 이런 말에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모욕적인 말, 반복적인 비난, 위협이나 폭력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위협이나 폭력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지역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 안전을 지키는 일도 수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심이라는 말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하심, 한자로는 아래 하, 마음, 심, 고개를 숙이고 참으라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심은 남편에게 져주는 일이 아닙니다. 꼭 이겨야 한다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나 내 기운을 어디에 쓸지 내가 고르는 힘입니다. 남편이 반찬이 짜다고 말했을 때 그 말에 30분을 쓸지 30초만 쓸지 고르는 겁니다. 남편이 외출 이유를 물었을 때 과거의 억울함을 전부 꺼낼지 오늘 일정만 짧게 말할지 고르는 겁니다. 리모컨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 바로 전쟁을 시작할지 산책화를 신을지 고르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 속 하심입니다. 내가 약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무 말에나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아차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심은 침묵이 아닙니다. 점심을 매번 차리기 힘들다면 말해야 합니다. 점심은 각자 먹읍시다. 외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말해야 합니다. 매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심은 내 존엄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말싸움에는 기운을 덜 쓰고 꼭 지켜야 할 선에는 차분하게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싸움을 다시 하지 마십시오. 낮에 남편이 한 말을 떠올리며 밤까지 속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내 몸만 지칩니다. 종이에 2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흘려보낼 말, 내일 차분히 요청할 일. 예를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반찬 투정은 흘려보내기, 점심은 각자 먹기로 이야기하기, 외출할 때 이유를 묻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하기. 이렇게 나누면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들고 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끝낼 일은 오늘 내려놓고 말해야 할 일만 내일로 넘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혼자 갔습니다. 명절 부엌에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혼자 속을 끓인 날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지탱해 왔는지 남편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도 너무 오래 잊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싸움에 전부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세월을 인정하는 것과 매일 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일도 남편은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점심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지난 30년이 한꺼번에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바로 전쟁을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먼저 물을 한 잔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꼭 짚어야 할 일인가? 아니면 흘려보내도 되는 소리인가? 흘려보낼 수 있다면 짧게 말하십시오.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드세요. 꼭 말해야 할 일이라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문장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루 3번 밥상을 차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책화를 신으십시오. 오늘 지켜야 할 것은 말싸움의 승리가 아닙니다. 내 오후의 평안입니다. 남편을 바꾸지 못하는 날에도 내 하루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남편의 기분이 풀리지 않는 날에도 내 마음까지 같이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짧게라도 사연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자식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날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온 어머니에게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